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여학생을 구해줬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살짝 취한 채로 집에 가는 중이었지요. 버스에서 내려서 아파트 입구를 지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주공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는 B동이었고 입구가 좀 외진 곳에 있습니다. 가로등도 어둡고 뒤쪽에 산도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입구로 걸어가는데 저랑 같은 버스에서 내렸던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여자인데 교복을 입고 있어서 고등학생 같았고 한 명은 청년이었는데 노스페이스 저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은 것을 보고 운동 나온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술 기운도 있고 하다 보니 잘 몰랐는데 그 두 사람도 B동에 사는지 절 따라 걷고 있더군요. 그렇게 세 명이서 B동 입구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바로 열렸고 저와 그 학생은 엘리베이터를 바로 탔는데 그 청년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그 학생이 저를 좀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까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자애는 8층을 눌렀습니다. 저는 12층이었고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괜히 어린 여자의 눈치를 보는 게 싫었기에 구석에 기대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가 서면 땡 하는 알람음이 들리고 문 앞에는 불이 켜집니다만 엘리베이터가 8층에 섰을 땐 앞에 불도 안 켜지더군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내리나 보다 하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8층은 불이 안 켜지니 어두웠고 여학생은 내리기 직전까지도 거울을 통해서 저를 째려보더군요. 그렇게 한번 눈초리를 맞고 그 여학생이 내리려는 순간에 뭔가 스쳤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소름이 확 올랐습니다. 나가려는 여학생의 가방을 본능적으로 잡아당기고 미친 듯이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는 제발 닫혀라 이 생각뿐.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게 어찌나 느리던지 여학생은 심하게 당황했는지 소리도 지르려다 말고 굳은 채로 저를 미친 놈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제가 누른 12층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그때가 되어서야 여학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됩니다.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춘 순간 불이 켜지지 않은 아파트 복도에 엘리베이터 안에 불빛이 비춰졌는데 그 얕은 불빛에 비춰진 무언가가 엘리베이터 오른쪽 구석지에 있었던 제 위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버스에서 같이 내린 그 청년. 저와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계단으로 올라간 그 청년의 흰색 운동화가 조용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흰색의 운동화는 얕은 불빛에도 한눈에 보였고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서 있을까 싶다가도 금세 등줄기에 소름이 돋아나더군요. 엘리베이터 문을 닫은 것은 왠지 모를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했던 행동이지만 문을 닫고 생각해보니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그 청년은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서 8층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학생을 저희 집 앞까지 데려와서 집으로 연락하게끔 달래고 경비실부터 경찰서까지 전화를 하며 난리를 피우고 나서야 저희 형까지 동반해서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당연히 저희 B동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난리통에 사라졌는지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도둑이었을지 아니면 살인마였는지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범죄자 생각도 나고 여학생이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되려 제가 무서워져 몸이 들썩들썩 하더군요.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저희 아파트 공동 출입문은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뀌어서 카드키를 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생선을 먹고 일어났던 일. 낚시 동료이자 존경하는 인생 선배였던 K씨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K씨는 젊을 적에 어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잡이를 나갔던 선장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승무원 Y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K씨는 무슨 일인지 묻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선장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항구에 정박하도록 지시한 후에 그 항구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거기에는 눈을 감은 Y의 시체가 있었지요. 선상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경찰이 출동해 사정 통치를 하고 부검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K씨는 선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선장의 증언은 이러했습니다. Y가 죽기 전날에 난생 처음 보는 생선이 잡혔다고 합니다. 새까맣고 번들번들해 아름다우면서도 무척 큰 생선이었습니다. 선장은 난생 처음 본 생선에 왠지 모를 꺼림칙함을 느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Y가 먹어보자 라며 그 검은 생선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원들은 모두 기분 나쁘니까 그러지 마 라며 Y를 말리려 했지만 Y는 막무가내로 그 검은 생선을 향해서 식칼을 들이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생선에게서는 긁는 숨소리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원들은 더욱 기분이 나빠져서 당장 버리라고 외쳤지만 Y는 들은 채만 채웠지요. 그 검은 생선의 살은 새하에서 선장의 말에 따르면 넙치살 같았다고 합니다. 반으로 갈라놓은 생선은 꽤 맛있어 보였지만 이상한 비명을 들었기에 다른 선원들은 그 생선에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생선을 먹은 것은 Y뿐이었죠. Y는 볼이 미어터지게 생선을 집어삼키며 맛있다고 연신되뇌었지만 다른 선원들은 기분 나빠하며 손도 대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은 생선의 나머지 반쪽은 바다에 내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한 선원이 소리쳤습니다. 배 뒤쪽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장이 달려가서 배의 추진기 쪽을 보니 반만 남은 어제 그 생선이 배를 따라오고 있더라는 것이었죠. 설마 추진기에 몸이 걸려있기라도 한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반밖에 없는 생선이 스스로 헤엄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내장이고 뭐가 하나도 없는 죽은 게 틀림없는 생선이 어떻게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칠 무렵 이번에는 다른 선원의 목소리가 울려 펴졌습니다. Y가 죽었다고 했기에 선장은 당황해서 Y의 선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잠을 자던 자세로 말라붙은 Y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마치 미라 같은 모습으로 죽어있는 Y. 선이가 말한 사이는 노아였습니다. Y는 40대 후반이었지만 죽은 모습은 100살이 넘은 노인 같았다고 합니다. 곧바로 시체 사진을 카메라로 찍었고 선원들은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장은 그 와중에 부랴부랴 사장인 K씨한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선이에게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그때 K씨도 같이 사진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들 이집트미라 사진이라고 외칠 정도로 그 사진 속 시체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항구에 돌아온 Y의 시체는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멀쩡하고 깨끗했습니다. 결국 부검 결과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 발작이 사인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미라같이 말라붙은 Y의 사진은 차마 유족에게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기분 나쁘고 재수도 없어서 선장과 K씨, 선이가 셋이 합의해서 태워버렸다나요.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해서 그거 정말로 있었던 일인가요? 라고 몇 번이고 물었죠. 하지만 K씨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진짜 이야기야. 사진도 당시 선장이랑 선에 경찰이 다 봤었고 증언도 해줄 거라고. 아무래도 바다에는 아직도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환자 앞에선 말을 조심해라. 내가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당직을 서던 밤에 응급 환자가 들어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니 마침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합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서 내린 것은 새까만 시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냈던 운전자라고 합니다. 차에 불이 붙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환자였지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일단 살아는 있었지만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새까맸습니다. 살점이 타들어간 냄새가 자욱해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망이 확정되는 건 시간 문제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대단하네요. 심장이 아직도 뛰어요. 살아남긴 힘들어 보이는데 라고 구급대원은 말했습니다. 의사도
이거 참 심각하네. 하고 말할 뿐 치료할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단 검사를 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기계가 있는 방에 들어가 준비를 하고 있자 곧 새까맣게 타버렸던 환자가 옮겨져 왔습니다. 검사를 하려 주사바늘을 찌를 생각으로 환자 팔을 잡고 혈관을 찾았지요. 하지만 표면이 숯검정이라 어디에 혈관이 있는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해서 어딘지 아예 감이 안 오는데 그렇게 중얼대고 그나마 피부가 남아있는 곳을 찾으려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환자가 말을 합니다. 저 그렇게 심각한가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고 눈이 동그랗게 저절로 떠졌습니다.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들을 모두 들었겠지요. 그 방 안에 있던 의사, 간호사, 나, 구급대원까지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 2시간 남짓 지나서 환자는 결국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몇 번이고 저 죽는 건가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솔직히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본분을 잊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